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83호에 게재된 10년 후의 자동차, 전동화와 소프트웨어의 향방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5월호 36에서 51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자동차 업계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순수한 기술론이 아닌 국가나 지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줄다리기에 의해서도 자동차는 변모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동화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2대 조류는 10년 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동 파워트레인의 향방과 소프트웨어가 재정의하는 자동차의 동향을 소개합니다. 파트 1은 자동차의 2대 조류로 전동화와 소프트웨어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현 방법은 순수한 기술론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요구되는 전동 파워트레인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화되면서 소프트웨어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망이 불투명한 자동차 업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기업들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라는 큰 조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에 닛산 자동차의 우치다 사장과 혼다의 미베 사장은 도쿄 도내의 한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자동차의 전동화와 지능화를 위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동화와 지능화의 기술 혁신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됩니다. 기존의 골조로는 싸울 수 없다고 혼다의 미베 사장은 이렇게 말하며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우치다 사장은 속도감이 필요하다. 지금 착수하면 2030년에는 어디까지 가능할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즉시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닛산과 혼다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와 중국의 신흥 자동차 업체들도 자동차 업계의 2대 조류인 전동화와 소프트웨어에 주력하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향한 골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10년 후에 유행하는 자동차를 지금 상상해도 결코 맞출 수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향한 유연한 대응력입니다. 2023년 4분기의 전기 자동차 판매 대수에서는 중국의 비아디가 선두에 올랐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섰지만 중국에서 최근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판매 추세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2023년 후반부터 2024년 초에 벌어진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만을 잘라 말하면 전기차의 침체 또는 하이브리드의 부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좀 더 장기적인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시장 조사회사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2023년에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순수 엔진차의 비율은 약 76%입니다. 전동 파워트레인 중에서는 전기차의 비중이 약 11%로 가장 컸는데 전기차의 비율은 2021년에 약 6%에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동 파워트레인의 동향은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엔진차를 제외한 전동차의 판매 비율로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약 63%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은 약 60%가 전기차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가 약 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미는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의 판매 비중이 팽팽했으며 유럽은 전기차가 약 37%로 가장 많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도 약 31%로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지역에서는 전동차 보급률이 아직 낮습니다. 10년 후에 자동차 업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특정 전동 파워트레인에 집약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76%를 차지하는 순수 엔진차가 제로가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전동 파워트레인이 필요한데 닛산이 좋은 예입니다. 닛산은 전기차와 시리즈 방식의 하이브리드차 e-파워를 중축으로 전동화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자사 최초의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도 함께 준비 중이며
2026년까지 중국과 미국에서 발매할 예정입니다. 2040년까지 모든 신차 판매를 전기차와 연료 전지차로 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는 혼다조차도 하이브리드 차의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혼다는 북미 시장에서 2027년 모델 이후에 신형차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를 진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성능과 수익성, 소형화를 한층 더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엔진을 탑재한 전동차가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로 기업 평균 연비 CAFE 규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 대응이 필요한 규제로 자동차 업체별로 판매 차량의 평균 연비를 산출하여 기준치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연비를 CO2 배출량으로 환산해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신차 승용차의 CO2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어 클리어해야 할 기준은 단계적으로 엄격해질 것입니다.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제치를 킬로미터당 1g 초과할 때마다 95유로 곱하기 판매 대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럽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기준에서는 WLTP 모드에서 CO2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93.6g 이하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요타 자동차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소형 하이브리드 야리스의 CO2 배출량은 87에서 98g으로 엄격해지고 있는 CAFE 규제 수치를 달성하려면 하이브리드를 한층 더 진화시켜 나가거나 CO2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쓰다 및 스바루와 같이 북미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업체들도 CAFE 규제에 대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직렬 6기통과 수평 대항 등 강점의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를 팔고 싶지만 고액의 벌금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엔진차 판매를 위해서라도 CAFE 규제를 클리어할 수 있는 규모의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필요합니다. 전동화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디지털 소프트 개발 센터의 무라다 펠로우는 하드웨어의 설계 기간보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시대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드웨어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서 소프트웨어를 준비할 경우 신차 개발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발매 시기를 우선시해 소프트웨어로 실현하는 기능 탑재를 포기하면 상품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oftware Defined Vehicle, SDV입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을 분리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하드웨어 상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같아도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세계관을 실현하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자체 제작과 외부 위탁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자동차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빛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지가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포인트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을 신차가 얼마만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느냐입니다. 테슬라와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하드웨어가 방해하지 않도록 높은 처리 능력을 갖춘 반도체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하드웨어 중시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데 각 지역에서 요구되는 전동 파워트레인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소형 LLM, 대형 언어 모델로 승부하는 NEC와 NTT 등 일본의 대형 IT 벤더들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